네, 안녕하십니까. 홈가스와 함께하는 가스 기능사 필기 관여도 문제 오늘 첫 강의 시작합니다. 강의가 세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스 안전관리법, 두 번째는 가스 일반, 세 번째는 가스 설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스 기능사 필기는 총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과목. 첫 번째 기출이 많이 된다는 가스안전관리법, 고법, 액법, 도법, 요 가스 3법을 다루는 안전관리법 50%하고 가스 일반, 그러니까 가스 성질 쪽에 있는 거, 가스 성질 쪽에 있는 가스 일반, 여기서 한 25%, 그 다음에 가스 설비, 여기서 25%, 이렇게 해서 총 100%로 기출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는 강의가 관연도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고요. 관연도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CBT가 도입된 이유는 서로 복원을 할 때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수험생들이 주어진 그 복원 자료를 갖다가 제가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재하고 그다음에 제 교재하고 그다음에 기사 기능장 산업 기술사 이런 많은 교재에서 복원된 문제를 갖다가 발췌한 겁니다. 문제가 시중에 있는 문제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건 제가 학생들이 이제 말씀해 주신 거 그 키워드를 가지고 기술된 문제를 만드는데 그 만든 문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있는 가스시설 시공업 교육 그 과정에 있는 문제입니다. 생판 모르는 문제를 가져온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부터 가스안전관리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1번부터 60번까지 그다음 또 1번부터 60번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1번부터 400번, 500번까지 기출된 문제를 쭉 나열해서 풀 겁니다. 자, 반복된 문제는 이제 과감하게 패스하고요.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시간을 좀 두더라도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제 교재 이름이 뭐죠? 스토리텔링 암기법이지 않습니까? 스토리를 가지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할 때 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연구를 많이 해서 암기법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학생들께서 많이 이렇게 합격 수기를 써주신 거 보면은 그래도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대로 쫓아오시고 자기가 외운 방법이 더 좋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셔도 되고요. 제 방법이 괜찮다 그러면 그냥 따라와도 됩니다. 네,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이 기능자까지 합격할 거로 봅니다. 자, 기능사는 굉장히 범위가 생각보다 많아요. 가스 안전관리법이 50%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든 암기 팁을 잘 활용하시면은 좋게 여러분들이 성적도 내고 암기가 오래되고 그다음에 산업기사나 기사 그 높은 기능장까지 공부하실 때 상당히 근간을 이루는 암기 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아무쪼록 이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저도 이렇게 안전관리법을 지금 준비하면서 여러분께서 이 암기법이 암기가 진짜 어렵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주어지는 이 암기 팁은 꼭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고 모르면 손목 같은 데 이렇게 막 써요 이렇게. 저도 만약 공부할 때 안 외워지면은 손목에다 이렇게 막 쓴 다음에 가다가 그 뭐지? 그러면 이렇게 딱 손목을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손목은 뭐 가다가 내가 뭐 모르면 그 뭐지? 이렇게 딱 보면 맞아 맞아. 이렇게 암기하면 또 이게 지우고 또 이렇게 쓰고 이 손목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이 삭감할 때까지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이렇게 해서 계속 암기하시면은 좋은 그
뭐랄까 학습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자, 결국은 많이 보고 많이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전관리법이지 않습니까? 법은 말 그대로 우리 한자에서 어떻게 돼요? 법이. 자, 우리 법이 이렇습니다. 물이 흐르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물이 물수자고 갈것자입니다. 그냥 물이 흐르는 데로 가는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계속 보고 외우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출발을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암기 팁을 드리는 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필답형이나 산업기사에서도 필답형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기사 기능장이라 그래서 뭐 완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암기하는 걸 뭐 2개, 3개 쓰는 거를 4개, 5개, 5개, 6개, 7개 이렇게 많이 쓰는 게 그 상위의 자격증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쓰는 사람이 기능장까지 따는 거겠죠. 자,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 문제는 내용을 잘 보시면은 제가 문제를 이게 다 읽진 않아요. 자, 쭉 보니까 굴착공사 시행자가 자, 주어가 중요해. 누구냐면은 굴착공사 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굴착공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착공 전에 이제 딱 착공하려고 하기 전에 이 가스 배관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스 배관에 대한 손상 같은 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또는 비상조치 계획, 안전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요거 중요합니다. 가스 안전 영향 평가서입니다. 자, 가스 안전 영향 평가서를 갖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굴착공사 시행자가 이 가스 안전 영향 평가서, 가스 안전에 대한 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야 될 공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지하는 다 영향 평가해야 됩니다. 지하. 쉽게 하면서 다 지하. 전기철도 지하, 철도. 우리 철도가 지상으로도 가지만 지하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지하와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굴착공사를 할 때 가스 안전에 대한 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도 지하 상가가 있어요. 자, 우리 지하 시설물 중에 자, 가스관이 저압인 경우에는 P관이고 중고압 이상은 적색 PLP관입니다. 자, 여기서 지하의 공사와 관련된 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압인 경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땅으로 가는 거 다 해요. 전기철도 지상도 가고 지하도 가죠. 그다음 지하차도, 지하보도 전부 또는 지하시설물 다 지하에 가는 가스 배관은 다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다. 압력 기준이 저압인 경우 최고 사용 압력이라는 거 하는 사용 압력이 저압인 경우에는 영향평가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우리 교재에서 찾은 거예요. 법전에서 찾은 건데요. 가스안전공사에 나오는 그 법규집이 있어요. 거기서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압 이상일 경우에만 가스안전 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해요. 가스안전 영향평가는 일단 지하와 관련된 거는 다 한다. 전기철도, 지하차도, 지하보도,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하는데 최고 사용 압력이 중압 이상인 경우에만 하고 지하의 시설물을 할 때라도
저압인 경우에는 가스안전 영역평가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내화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내화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 뭐냐면은 핵심은 이거예요. 물 분무 장치 수량 기준입니다. 자, 물 분무 장치라는 것은 물을 이렇게 저장된 거를 갖다가 우리 소방호수 막 뿌리듯이 요거 물 분무 장치가 있습니다. 물을 막 뿌리는 걸 분무라 그래요. 그럼 물 분무 장치 기준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가연성 가스 저장 탱크 상호가 무슨 얘기예요? 탱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는 기본적으로 1m 이상 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거리가 1m, 여기가 1m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m 이상인데 탱크 최대 합선 길이가 4분의 1 길이 쪽 큰 쪽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물 분무 장치를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놓았어요. 첫 번째는 전표면, 자 전표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내화 구조, 그 다음에 내화 구조가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내화 구조 핵심이에요. 잘 알아보세요. 자, 전표면에 뿌리느냐, 그 다음에 준내화 구조냐, 그 다음에 내화 구조나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내화 구조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표면, 준내화, 내화가 있는데요. 전표면은 우리가 암기할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전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전팔. 자, 우리가 외울 때 전팔, 그러면 전표면은 8이야, 8. 전표면은 8. 요거는 8은 이건 전표면일 때 가능하고요. 자, 전표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역 이 8리터의 반은 얼마예요? 4리터죠? 예. 자, 요거 전표면의 반은 4리터예요, 반. 요거는 내화 구조입니다. 자, 내화 구조. 그래서 자,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자, 이게 암기한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게 물 분무 장치를 우리가 물을 뿌리는 거니까 물을 뿌리는 걸 우리가 살수라 그래. 살수. 그래서 우리가 살수 장치에 대한 분무량을 물어볼 때 말이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표면은 8리터고요. 그 다음에 내화 구조일 때는 4리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4리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에서 말이죠. 이거 말고 준내화 구조를 물어볼 수 있어요. 내화 구조가 아니고 만약에 준내화 구조다. 문제가 준내화 구조라고 물어보면 6.5리터가 됩니다. 여기는 준내화 구조일 때. 자, 이렇게 구분해서 좀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통 이 내화 구조 이거를 많이 가장 물어봐요. 시험 문제에서 항상 물어보면 내화 구조를 물어본다는 거. 한 번도 지금 10년 동안 바뀐 적이 별로 없어요. 준내화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하면 야, 우리가 만약에 뭘 잘못했을 때 자, 내사를 해라 뭐 이런 말 하죠. 내사, 야, 저 기업 한번 내사 좀 해야 되겠어. 아니면 저 직원 한번 내사 좀 해봐. 뭐 그 내부에서 은밀히 조사하는 거 우리가 내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사, 내화 구조는 사자로 끝나. 그래서 사. 자, 이렇게 기억하면은 오래 갑니다. 내사. 그 다음에 우리가 살수 장치니까 뭐 살수 하면 뭔가 죽이는 느낌이 오잖아요. 물 뿌리는 것도 있지만 뭐랄까 그저 살생부 뭐 이런 것처럼 거기 뭐야 조폭도 뭐 용팔이 쪽팔이 뭐 그러잖아요. 용팔이 용식이 뭐 나오잖아요. 용팔이 점팔이. 그래서 전표면은 점팔이 용팔이 점팔이 쫑팔이 용팔이 이렇게 용팔이. 자, 용팔이 점팔이 시작. 용팔이 점팔이. 그렇지. 용팔이 점팔이 내사 이렇게 암기하시면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 내가 대학교에서 가스설비 강의하면서 말이죠. 뭐 역전의 똥파리다, 뭐 슬쩍 탔냐, 뭐 그냥 탔냐, 뭐 파스리 롤이 어떠냐, 뭐 팔탄 아저이고 뭐 이렇게 암기 팁이 많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많이 웃죠. 어쨌든 유치할 만큼 암기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이유 어떻든 간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오래 암기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어쨌든 082, 점팔이, 전표면은 8, 그 다음 내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는 문제 수는 많이 없어도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를 10개 푸는 것보다 한 문제를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좋다 이게. 자, 082, 점팔이, 내사. 그럼 이 문제 끝난 거예요. 자, 오래 해서 갈 수 있겠죠. 다음 3번. 자, 3번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 3번은 요게 별표를 3개 해놨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암기 팁을 제가 만들어 놓은 요거만 암기 팁만 딱 만들어 놓은 것만 암기하시면은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 암기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 방법만 딱 알면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액화 염소 가스가 있습니다. 액화 염소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독성 가스입니다. 자, 독성 가스구나. 자, 이렇게 알고 두 번째, 처리 능력이 38,000kg이구나.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어쨌든 요거 그 다음에 처리 능력 나왔고, 자, 세 번째는 이것이 1종인지 2종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자, 수용 인원이 350명인 공연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350명인 공연장 그러면 1종이죠. 오케이. 이거 알았어. 여기까지만 알면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공연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문화재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과연 얼만큼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냐 이겁니다. 문화재 시설과는 몇 미터, 교회와는 몇 미터, 그 다음에 공연장하고는 몇 미터, 어린이집에서는 몇 미터, 그 다음에 주택이나 상가, 주택은 몇 미터 뛰냐,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이 법적으로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1종 보호시설과 2종 보호시설을 구분을 못하면 이 문제 접근된다 안 된다?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 1종, 2종 시설을 갖다가 일단 먼저 암기하셔야 돼. 자, 그러면 1종과 2종을 암기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준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한번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검정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1종 보호시설 1종 보호시설은 1320문만 외우시면 돼. 1320문. 자,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돼요. 1000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종 보호시설을 암기하지 못하면은 문제 풀면 안 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두 번째는 300명 이상 교회, 그 다음에 학교, 공연장, 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여기는 20명 이상. 자, 20명 이상의 장애인 복지시설, 또 사회복지시설. 자, 이런 시설들은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일종보호시설로 본다. 그 다음에 지정된 문화재. 문화재는 지정된 문화재. 자, 이렇게 지정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종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종보호시설하고 이종보호시설은 이종은 무조건 주택은 이종입니다. 자, 이게 핵심 뭐예요? 주택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종이다. 주택에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아파트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빌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주택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이종으로 봅니다. 또는 여기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 그랬으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주택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준을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을 봤으니까 이거죠. 자, 요거 잘 보시고요. 자, 요걸 한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안전거리가 얼마냐? 안전거리 문제가 나오면 명심하세요. 첫 번째는 일종인지 이종인지 구분하라. 일종, 이종을 구분해라. 자, 문제를 쫙 보니까 공연장입니다. 일종이구나. 일종 됐고요. 두 번째, 가스가 독성가스인지 가스 성질을 종류를 구분해라. 가스 종류. 자, 문제에서 보니까 액화염소입니다. 액화염소는 독성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독성가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장 능력을 판단해라. 저장 능력이 어떻게 되냐. 이 세 가지만 접근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일종인지 이종인지 구분했어. 자, 왜 여기 공회당 이랬잖아. 공연당. 공연장. 일종이죠. 자, 일종입니다. 그러면 여기 일종인지 이종인지 구분했었는데 일종이 됐고, 두 번째는 독성가스인 걸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저장 능력을 얼마냐 그랬으니까 38,000입니다. 자, 저장 능력은 우리가 만으로 봅니다. 만, 2만, 3만. 그래서 기준에서 요 알고 있는 처리 능력 만 이하, 2만, 3만, 4만, 4만 초과 이렇게 딱 한 다음에요. 자,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만, 2만, 3만, 4만, 4만 초과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세 개로 나눕니다. 세 개 어떻게 하느냐? 산소. 자, 산소. 그 다음에 독성가스, 가연성가스, 그 다음에 기타가스. 요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일종입니다. 만약에 이종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 파란색으로. 자, 이 중요한 겁니다. 이종인 경우에는 여기 일종의 산소는 여기 이종의 독가라고 제가 이렇게 똑같이 해놨습니다. 자, 일종의 산소일 경우 일종인 건물인데 산소와의 거리를 둬야 된다. 산소도 가연물이 옆에 있으면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산소는 이종의 독성가스, 가연성가스하고 안전거리, 유지거리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종의 여기 이종의 요 기타, 일종의 기타라고 빨간색 있잖아요. 일종의 기타라고 한 것은 이종의 산소랑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파란색 한 거를 똑같다 이런 뜻이면 거리가 똑같다 이런 얘기야. 문제가 다양하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찾으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딱 외운 다음에 제가 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 잘 알아놓으세요. 빨간색 잘 보세요.
빨간색이 일종입니다. 일종의 산소 또는 독성가스, 가연성가스 또는 기타가스. 독성가스, 가연성가스, 그 다음에 산소 빼면 다 기타가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질소는 어때요? 독성도 아니고 가연성가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산소도 아니야. 그럼 어디에 속하죠? 그렇습니다. 기타는 기타가스에 속하는 거예요. 질소가. 자, 이러니까 여러분께서 종별 구분했어. 종별에는 자, 산소와 얼마큼 뛰냐, 독성가스, 가연성 얼마 뛰냐, 그 다음 기타로 뛰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첫 번째 일종이니까 산소, 독성가스, 가연성가스 이렇게 세 칼럼으로 딱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스 종류가 어디에 속하느냐. 여기 액화염소가스니까 독성이잖아요. 그 독성은 여기 속하잖아요. 여기에 독성, 가연성.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은 여기 촬영 능력이 38,000. 38,000 아까 뭐랬어요? 12,000, 3만, 4만, 4만 초과. 그러면 48,000이 여기 속하는 거죠. 여기. 자, 그러면 요거를 묶으면 돼요. 그럼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 숫자는 여러분들이 시중의 교과서는 되게 길어요. 근데 요거만 암기하시면 돼. 자, 빨간색 12, 17, 8. 자, 요건 암기를 꼭 하셔야 돼. 자, 12, 17, 8 이렇게 암기하신 다음에 여기서 산소는 다 2m씩 증가하면 돼. 그래서 둘 그러면 둘 더하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 12에서 1 더하면 14, 16, 18, 그 다음에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성가스, 가연성가스는 4, 3, 3, 3만 더하면 돼. 4, 3, 3, 3. 그러면 17에서 3은 얼마? 21이지? 21에서 3을 더하면 24. 24에서 3을 더하면 27. 27에서 3을 더하면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그냥 쫙 나오는 게 다 외우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8을 외웠죠. 8. 8 외운 다음에 하나, 둘, 하나만 꼭 암기하시면 됩니다. 뭘 외우라고요? 하나, 둘, 하나만 더하면 돼. 그럼 8에서 하나를 더하면 9. 9에다가 2를 더하면 11. 11에다가 또 1을 더하면 뭐예요? 13. 13에서 하나 더하면 14. 그래서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숫자가 무슨 난수표도 아니고 말이죠. 예, 암기하기가 쉽지 않지만 제가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산소, 독성, 가연성 가스, 기타 외운 다음에 12,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18 요거만 암기하시면 돼. 그래가지고 다 둘 4, 3, 4, 하나 둘 더하기만 하면 이 숫자가 다 나옵니다. 그럼 한번 문제 보자고요. 그러면 독성가스 그러면 이쪽에 해당하는 거 이쪽에 여기에 해당하겠지 이렇게 독성 가연성 하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수용인원이 공연장인에게 일종이고 촬영 능력이 38,000이니까 38,000은 여기 속하잖아 여기에. 그러면 이쪽에 쭉 여기까지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같이 공통된 데가 어디야? 28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27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 문제가 요대로 이렇게 암기하시면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요 암기 팁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000, 20,000, 30,000, 40,000, 4만 초과. 그 다음에 산소, 독성가스, 가연성가스, 기타 이렇게 해놓고 산소에는 12, 독성하고 가연성가스에는 17, 그 다음에 기타는 8. 그래서 둘, 4, 3, 3, 3, 하나, 둘, 하나 딱 외운 다음에 숫자만 더해주면 이 숫자가 다 나오고 맨 처음에 일종 구분하고 이 두 번째 가스 종류만 구분하면 나머지 저장 능력은 딱 체크한 다음에 만나는 교체되는 점, 그 교체되는 그 메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제가 한 거의 한 5분 이상을 하루에 설명하는 이유는 완벽하게 하시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됐고요. 다음. 자, 공업용 질소 용기의 문자 색상입니다. 자, 우리 문자 색상은 세 가지입니다. 흑암아, 흑암아, L적.
나머지 100, 나 100. 자, 무슨 얘는 암모니아와 아세틸렌은 흑색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LPG는 적색입니다. LPG는 적색. 자, 그러면 나머지는 백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질소니까 어때요? 흑암화도 아니고 LPG도 아니야. 그럼 다 무슨 색? 예, 백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해 놓으세요. 문자 색상 외울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이거를 기억할 때 흑암화, 암모니아와 아세틸렌은 흑색이다. LPG는 적색이다. 나머지는 다 백색이다. 자,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암기할 때는 흑암화, L적, 나머지 100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다. 다음.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일한 문제가 나온 거는 패스하고 바로바로 넘어갈 겁니다. 말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용기 재검사. 자, 용기 재검사 주기에 대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 하면 이렇게 표시하고요. 막 옳은 것 하면 옳은 거를 물어볼 때는 동그라미 이렇게 합니다. 저 같은 이제 문제 풀 때 습관인데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와, 이거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생각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자, 용기 재검사인데 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용접 용기. 용접 용기는 5둘 하나, 그다음에 5둘 하나, 3둘 하나. 그다음에 무게목은 5년, 10년 초과 3년. 자, 압사 이렇게 외우셨죠? 그럼 어떻게 해요? 1번에 용접용기로서 용접용기다. 그러면 용접용기는 500리터 이상이냐 미만이냐 따라서 5둘 하나 3둘 하나예요. 근데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래. 15년이면 얼마예요? 딱 나눠서 여기가 15년, 여기가 15년에서 20년, 여기는 20년 이상이죠. 근데 문제에서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니까 여기에 속하죠. 그럼 2년이죠. 2년 맞네요. 그 다음에 미음매 없는 500리터 이상인데 이음매가 없대. 이음매가 없으면 무게목이죠. 무게명은 5년이죠. 자, 5년. 그래서 5년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장 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한 개장치. 이거는 노탱크 3년이죠. 없다. 노탱크가 없는 기어장치는 몇 년? 노탱크 3년. 이렇게 암기하셨죠? 이거는 2년이 아니고 3년이죠. 자, 요게 틀렸고요. 압력 용기 4년. 압사 이렇게 외웠잖아요. 자, 여러분께서 이 용기 재검사 주기는 별표 3개입니다. 이 별표 3개라는 것은 확실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이런 뜻입니다. 암기를. 자, 이렇게 제가 금방 써놓은 거. 자, 용접 용기일 때는 5둘 하나, 3둘 하나. 500리터 이상일 때는 5년, 2년, 1년. 미만일 때는 3년, 2년, 1년. 그 다음에 무게목 용기일 때 우리 계목 용기, 용접 용기를 우리가 계목 용기라고 하잖아요. 자, 이 계목 용기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계목 용기. 자, 무게목 용기. 자, 계목 용기, 무게목 용기인데 자, 계목 용기는 어떻게 한다? 5둘 하나, 3둘 하나. 자, 5둘 하나, 5둘 하나, 5둘 하나, 3둘 하나 이렇게 암기하시고 여기 앞에 거는 15년 미만입니다. 여기는 두 번째는 15년 이상, 20년 미만. 여기 세 번째는 20년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거는 뭐 15년, 20년만 우리가 암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5둘 하나, 3둘 하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암기하세요. 계목 용기는 5둘 하나, 3둘 하나. 5둘 하나, 3둘 하나. 무게목은 5년. 기본이 5년. 다 무조건 5년 무게목은 뭐 내용과 상관없이 무게목은 무조건 5년마다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500리터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10년 초과일 경우에는 3년마다 하는 겁니다. 10년 초과. 자, 10년 초과는 3년마다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동영상 문제도 많이 있는데 그 동영상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용기의 재검사 주기를 했을 때 계몽 용기와 무계몽 용기, 그다음에 기화장치 또는 압력 용기에 대해서는 재검사 주기가 있는데 5년이냐, 2년이냐, 2년이냐, 아니면 뭐 3년마다 하느냐, 그냥 4년마다 하느냐, 이 기준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표 3개 났지 않습니까? 이 별표 3개 난 거를 꼭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자, 되게 중요합니다. 5들 하나, 3들 하나, 5년, 10년 초과 3년, 앞사 4년, 노탱크 3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계몽연기 5들 하나, 3들 하나. 그 다음 무계몽연기는 5년, 10년 초과 3년, 나머지 5년. 또는 압력연기는 4년. 기화장치 중에서 탱크가 있느냐 없느냐 나누는데 기화장치 중에 탱크가 없는 노탱크, 탱크가 없는 기화장치일 경우에는 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한 기화장치는 노탱크 3년마다 한다. 근데 문제가 항상 답이 3번이었어요. 10년 동안 체크해 보니까 늘 답이 3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IC 3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노탱크 3년 압사. 우리가 요번에 이태원 참사할 때 압사를 많이 당했잖아요. 참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그 이태원 참사 보면서 이게 직업이 직업인 만큼 압사당했어? 그러면 용기 재검사는 압사네. 그럼 압력 용기는 4년마다 했겠네. 저는 웃을 일은 아니지만 직업상 압사당했다 그러니까 그냥 압력 용기는 4년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뭐 자꾸 연관을 시켜서 암기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염색을 좀 너무 까맣게 했는지 너무 진하게 됐네 아주. 어쨌든 뭐 까맣게도 했다가 약간 좀 옐로우도 되고 막 했는데 뭐 너무 까맣게 하는 게 고집스러워 보입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압사 외워놓으세요. 이태원 참사가 압사됐잖아요. 그러니까 압사 압력 용기는 4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자, 다음. 제가 그렇다고 뭐 이태원 관련해서 뭐 이렇게 그런 뜻은 없어요. 이렇게 제가 암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태원 그 사고 나기 전에부터 암기했던 거예요. 압사 압력 용기는 4년이다 이렇게 암기했고, 노탱크는 뭐 노태우 대통령 3년 뭐 이렇게 외웠어요. 노태우 3년, 노탱크 3년 이렇게. 그다음에 용접 용기는 5들 하나, 3들 하나. 무계몽은 묵고, 무오 이렇게 암기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자, 독성이 가장 큰 거 6번 보겠습니다. 자, 독성이 가장 큰 것 이렇게 해서. 자, 독성이 가장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독성가스의 기준은 LC50 기준을 합니다. 자, LC50 기준은 우리가 114 이렇게 외웠어요. 114. 자, 14일 이내에 2분의 1 이상. 자, 1시간 동안 노출했을 때 14일 이내에 2분의 1 이상이 치사할 수 있는 양, 그게 우리가 LC50이야. 그 기준은 5000ppm 이하입니다. 5000ppm. 자, 요거 잘 알아놓으세요. 문제에서 막 독성가스 허용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건 답이 늘 3번이었죠. 그 뭐요? 3000ppm 이하라고 나오잖아, 그죠? 아니,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알게 돼요. 자, 5000ppm입니다. 이거 알아놓으세요. 5000ppm. 5000ppm은 100만 분의 5000을 갖다가 우리가 5000ppm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LC50 기준이 우리 기준인데, 이 LC50 기준은 우리가 여러분께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암기하고. 이거 암기 안 하면은 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독성이 가장 큰 거라고 하는데 포스온시 불량화 아버블 앙산의 염이람.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엄청 많이 썼는데, 뭐 어쨌든 간에 포스 오인시, 불량황, 아부불, 아황산의 염이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외운 겁니다. 포스 오인시, 불량황, 아부불, 아황산의 염이랑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 순서를 외우지 않으면 ppm을 다 암기해야 되는데 그 ppm을 어떻게 외웁니까? 뭐 0.01 ppm이다, 0.1 ppm이다, 10 ppm이다, 2000 ppm이다, 7338 ppm이다. 이걸 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외우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암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요 순서만 암기하면 돼. 포스 오인시, 불렴황, 아부불, 아항산, 염이란 이거 외우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염소, 염소는 어디 있어요? 포스 오인시, 불렴황 여기 염소가 있네요. 불은 불소고, 그다음 불소는 여기 있고, 염소는 여기 있고, 그다음 시아나수소 여기 있네요. 암모니아, 암모니아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자, 독성이 가장 큰 거래. 그럼 어디예요? 포스 오는 오존입니다. 인화수소, 인화수소고요. 포스는 포스캔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황화수소고. 딱 순서 보니까 가장 독한 건 어디예요? 여기 불소가 제일 독하네. 그래요? 시아나수소도 독하지? 시아나수소 독하잖아요. 왜? 여기 시아나수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이게 더 독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거 맞잖아요. 이 시아나수소 여기 있잖아요. 시아나수소, 포스온시, 불렴황, 아부불. 시아나수소 여기 제일 독하고, 그 다음 우리 불소 여기 두 번째, 염소 세 번째, 암모니아 네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럼 독성이 가장 큰 거대로 하면 뭐야? 1번 시아나수소, 불소, 염소, 암모니아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성이 가장 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러분 이걸 암기하셔가지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암기하는 방법을 갖다가 제가 설명해 주면 자, 요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포스 오인시, 다 이거 딱 잘라. 포스 오인시. 그 다음에 불렴황, 아부불, 불렴황 딱 자르고, 아부불 딱 자르고, 아황산에 딱 자르고, 염이람 딱 잘라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포는 포스캔이고, 오는 오존이고, 인화수소고, 시는 시아나수소고, 불은 불소고, 염은 염소고요. 황화수소. 이거는 아크릴리틸 이건 브로메탄, 불불화수소. 불화수소를 우리가 불화수소, HF죠.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 아황산가스는 우리가 SO2죠. 산화에틸렌은 C2H4O. 그 다음에 염화수소. 염화수소,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암기하실 때 이거를 순서대로 암기하시는데 그냥 암기하면 어렵잖아요. 그 제가 이야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포스가 우리 보스 있죠. 우리 보스는 이제 영어로 이제 BOSS 이제 보스 우리가 오야봉이라 그러죠. 오야봉. 자, 오야봉을 갖다가 우리가 오인을 해. 오인을 하면 오야봉을 오인을 하면 어때요? 불이 떨어지겠지. 이 자식이 이 오야봉이 내가 넘버 1이 이거 넘버 2가 넘버 3인데 나를 못 알아봐? 어떻게 혼내주겠지. 불호령이 떨어져. 불호령, 불렴황 이렇게 자, 불렴황 이렇게 외워둬요. 외워놓으세요. 불호령이 떨어져. 불렴황. 그럼 어때요? 아부해야 되겠지. 잘못했으니까. 아부불. 그래서 아부불. 아부해야 되겠지. 아부불. 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메탄은 CH3BR입니다. 아크릴로니트릴 요거 쓰고요. 그 다음에 수소. 자, 아부해야 되겠지. 아부해야 돼. 어디 가서 아부해? 산에 올라가서 아부해야지. 산에. 무슨 산? 아황산.
아황산해. 아황산가스 산해 산화이틸렌. 자, 아황산이라는 산에 가서 암기해야 돼. 아부해야 돼.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왜? 오해봉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그 아황산에 있는 암자 이름이 아미람입니다. 여미람. 암자 이름이 무슨 암? 여미람이야. 우리가 산에 가면 암자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악산에 가면 연주암이 있고요. 하여튼 뭐 어디 산에 가면 뭐 다 암자가 있어. 근데 여기 오해봉을 오해하면은 아황산에 가서 아부하는데 아황산에 있는 절의 암자 이름이 염이람이다. 그래서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이렇게 암기하시면은 여러분께서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문제를 싹 읽어보면서 이것처럼 문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 오인시 시 딱 나왔잖아 벌써. 그건 답이 3번이야. 포스 오인시 불려먹 아부로 앙산의 염이람. 그럼 끝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돼. 이걸 모르면은 나중에 독성가스, 가연성가스의 이제 문제를 찾을 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별표 3개입니다. 제가 별표 3개는 지금 시간을 많이 두고 굉장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7번. 자, 일반 도시가스 분해 점검. 자, 일반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 점검은요, 우리가 2년에 한 번 하겠어요. 정압기 분해 점검은 2년에 한 번 합니다. 2년에 한 번. 자, 여러분께서 여기 밑에 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 의미를 잘 알아 놓으셔야 돼요. 의미가 뭐냐?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둘 하나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요 공급 시설하고 사용 시설에서 암기하시면 좋아. 자, 제가 암기한 방법은 이래요. 둘 하나 3일 4일 이렇게 암기해 그냥. 이 하나 3일 4일 이렇게 암기해. 요 소자를 제가 암기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라 그러면 우리가 공급 시설이죠. 자, 공급 시설하고 사용 시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시설이다, 사용 시설이냐, 공급 시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는데, 자, 공급 시설은 뭐냐? 사용 시설이 아닌 시설이 공급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맞지. 그럼 사용 시설이 뭐냐? 그랬더니 사용 시설은 공급 시설이 아닌 시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준점을 암기하실 때는 사용 시설을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용 시설을 제가 설명해 줄게요. 자, 사용 시설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내관공사, 그 다음에 연소기 설치 공사,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스 미터기라고 하는 설치 공사. 자, 사용 시설이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내관공사라고 하는 그 내관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내관은 또 뒤에 정압기 도시가 설명해서 설명할 건데, 우리 내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량기 전단 밸브부터 연소기까지 또는 건물 외부부터 연소기까지 공사를 우리가 내관공사라 그래.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갈 때 그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스 계량기부터 집에 들어가는 모든 배관을 우리가 내관이라 그래. 내관 실내에 있는 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관 공사라 그래. 그 다음에 연소기라고 하면 뭐죠? 우리 집에 있는 연소기는 뭐야?
가정집을 봤을 때는 가스레인지하고 보일러밖에 없잖아요. 가스레인지하고 보일러를 우리가 내관 사용 시설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가스 계량기 설치하는 거 있죠. 우리 가스 미터기 막 가스가 통과하면은 막 계량하는 그 장치 그게 가스 미터기잖아요. 그 가스 미터기가 다 우리가 사용 시설이라 그래. 그럼 집 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딱 내려서 문 열고 딱 봤을 때 왼쪽에 가스 계량기 있잖아요. 그 가스 계량기부터 쭉 가스레인지 또는 보일러까지 설치된 거 이거 다 내관 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스레인지 설치하고 그다음에 보일러 설치하고 여기 다 내관 사용 시설이에요. 그다음에 가스 계량기를 설치하는 그 자체도 사용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런 것들 사용 시설이라고 한다. 자, 그 사용 시설은 3년에 1회, 4년에 1회 정압기 분해 점검입니다. 정압기라는 것은 그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감압하기도 하고 폐쇄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정압기입니다. 그 압력을 조절하는 그 정압기가 분해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사용 시설은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공급 시설은 아까 얘기한 사용 시설이 아닌 공급관, 일반 도시가 사업자나 우리가 한국 가스안전공사에서 이렇게 오는 관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급 시설은 2년에 한 번씩 분해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공급 시설은 2111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작동 점검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정압기가 잘 작동이 되고 있나? 자, 이렇게 작동을 점검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자, 다음 중 가연성 중 위험성이 가장 큰 거. 자, 위험성이라는 것은 위험도입니다. 자, 위험도는 어떻게 구하죠? 자, 우리가 알아놓을 거 하나 해볼게요. 자, 위험도라는 것은 검은 걸로 한번 해봅시다. 검은 거. 자, 지우고요. 자, 위험도는 H는 폭발 하한분의 상한 마이너스 하한입니다. 위험도라는 것은 폭발 범위를 모르면 여러분이 위험도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동영상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 이 위험도는 우리 실기시험에 동영상에도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수소. 수소는 어때요? 수소는 4에서 75. 폭발 범위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수소는 475수야. 그 다음에 프로판. 자, 프로판은 어떻게 되죠? 프로판은 2.1에서 9.5죠? 자,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산화에틸렌. 산화에틸렌은 3에서 8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틸렌. 자, 아세틸렌은 2581이죠? 2.5에서 81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폭발 범위를 이런 폭발 범위를 모르시면은 위험도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수소를 넣으면은 수소는 어떻게 돼요? 수소는 한이 4잖아요. 여기 4. 75 마이너스 한이 4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기 두드려서 풀어야 돼요.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여기에 나온 숫자가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발 범위라고 하는 이 폭발 범위를 여러분이 암기를 안 하면 이 위험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위험도가 가장 큰 것은 이 위험도가 가장 큰 숫자가 가장 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위험도가 가장 크다. 그러면 여기 딱 눈으로 봐도 어때요?
이 아세틸렌이 제일 차이가 많이 나요. 80일이나 되잖아요. 80일. 여기는 4고.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아세틸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험도를 다 구해서 가장 큰 숫자가 나오는 이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게 딱 봐도 저 아세틸렌이잖아, 아세틸렌. 그죠? 그래서 이걸 다 구하면 됩니다. 그 숫자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구하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는데 나 이거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장에 갔는데 내가 폭발 범위를 암기를 못해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어. 자, 헷갈릴 때 있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풀어보세요. 자, 아산에 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산의 윤실만 외우세요. 시험장에 갔는데 내가 이 위험도가 가장 큰 가스를 찾을 때 잘 모르겠어. 폭발 범위를 잘 몰라가지고 못하겠어. 방심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요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아산에 사는 윤수일을 기억하면 돼요. 아산의 윤수일. 우리 윤수일 누군지 아세요? 이거 윤수일 알면은 뭐 꼰대란 말 많이 듣겠는데 우리가 국민 노래라고 하는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꿍짜락꿍짝 뭐 이렇게 나오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아파트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 윤수일입니다. 그 윤수일이 고향이 아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산에 사는 윤수일이야. 수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아세틸렌, 산에틸렌, 수소, 일산화탄소. 자, 요거만 암기하시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자, 위험성이 가장 큰 거래. 그럼 아산의 윤수를 찾아. 아산에. 아세틸렌 나왔네. 요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 뭐야? 아산에니까 두 번째겠지 이거. 아산의 윤수일, 아산의 수소일 3. 여기 뭐 나머지는 4번이겠지. 뭐. 순서가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필기에서는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는 어때? 계산 그 풀이 과정을 써야 되잖아. 그럼 어차피 여러분 시험에서 실기 시험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폭발 범위를 여기에서 써 있는 이런 폭발 범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폭발 범위 암기하는 건 내가 다음에 한번 특강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됐죠? 9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아산의 윤수일 딱 기억해 놓으시고 꼭 해 놓으세요. 자, 사용시설 기준.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피 사용시설 기준. 이게 별표 하나가 뭐죠? 틀리기 쉬운 겁니다. 어렵고 틀리기 쉬운 거. 자, 별표 하나는 틀리기 쉬운 거예요. 틀리기 쉬운 문제. 자, 1번 볼까요? 연속이 사용 압력이 3.3kPa 초과하는 배관에는 뭘 샀자? 배관용 설치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여기 기능장 필터평이 나와요. 자, LPG 사용시설 기준에 대해서 5가지 쓰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쓰는 거예요. 그냥 기능장은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필기 문제만 풀면 되니까 볼까요? 사용 압력이 3.4kPa 초과할 때는 배관용 밸브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배관이 붕괴되는 경우에는 주배관에다가 배관용 밸브를 설치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다음 배관의 간격이 13mm 이상인 경우에는 3m마다 산다. 자, 우리가 이 고정장치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계량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스관이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처지지 않게 해. 요게 우리가 13mm라면은 13mm 이상이면 뭐야? 우리가 기준이 뭐야? 13에서
처음에 13에서 33, 13, 그 다음에 33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미만이 되겠죠? 미만. 여기는 이상이 돼. 그러면 여기 13에서 13mm 이상이 뭐예요? 여기 속하는 거죠? 그럼 여기 뭐야? 여기 1m, 2m, 3m니까 2m죠? 그러니까 여기 2m가 되는 거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가스 계량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스관이 이렇게 올라와서 자, 이게 들어가서 이게 나갑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고정장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대를 설치해요. 이 기준이 뭐냐면은 13mm 미만일 경우에는 1m마다 설치하고요. 13에서 33mm 미만인 경우에는 2m마다 설치한다 이런 뜻이고요. 33mm 이상일 경우에는 3m마다 설치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20A다. 20A는 20mm이잖아요. 그럼 얼마야? 여기 속하죠, 여기에. 그럼 몇 m마다? 그렇죠. 2m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여기서는 배관광이 13mm 이상이니까 13mm는 여기 속하잖아요. 여기 속하니까 얼마? 2m마다 설치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m니까 틀렸어. 그러나 우리가 답을 찾았지만 이게 LPG 사용 시설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쓰세요 이러면 이제 기사에서 문제 나오면 이걸 쓸 수 있어야 된다. 아까 뭐라 했어요? 사용 압력이 3.3kPa 이상일 경우에는 배관용 밸브 설치하고 분기되는 곳에는 배관용 밸브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고정장치는 13mm 미만일 때 1m마다 13에서 33은 2m 33 이상일 때는 3m마다 설치한다. 이렇게 우리가 글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사는. 그 다음 마지막에 배관 이음부하고 전기 접속기인데 우리 사용시설은 15cm가 되는 거죠. 이 접전굴이 뭐예요? 접속기, 전멸기, 접전굴, 굴뚝, 전기 접속기, 이거 접속기죠? 전멸기, 접점굴 15. 만약에 이 사용시설이 아니고 이게 앞에 문제에서 공급시설이라 그러면 여기 이게 뭐가 되냐면 30c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게 공급시설인지 사용시설에 따라서 이 전기 접속기의 유지거리도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쨌든 이걸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됐죠? 자, 됐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게 적어놨는데 요 사용시 기준은 우리가 나중에 실기시험 볼 때도 중요한 거니까 꼭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용압력 3.3 초과할 때는 배관용 밸브 설치하라. 배관이 분기되는 곳에는 주배관에 메인관에다가 배관용 밸브 설치하라. 그 다음에 고정 간격 기준은 13, 33 있는데 1m, 2m, 3m. 그 다음에 배관 이음부는 접전굴, 접속기, 전멸기, 굴뚝에 대해서는 15cm 유지하라. 절연 장치가 돼 있으면은 10cm, 안 돼 있으면 15cm. 요것도 암기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자, 10번 딱 하고 좀 잠깐 쉴게요. 자, 산화에 틀린 충전 용기에서 자, 중요한 건 질소, 탄산가스. 요 암기해 놓으세요. 질소, 탄산가스를 충전하는데 내부 압력 기준을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산화에틸렌은 아까 뭐라 했냐면 산화에틸렌은 우리가 전에 분해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래 분해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소나 탄산가스라고 하는 불활성 기체를 집어넣습니다. 그 충전하게 되면은 분해 폭발을 이루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럴 때 이 내부 가스 압력 기준이 뭐냐면은 4504입니다. 45도씨 04 0.3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압력을 해서 충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사내텔레는 4504 이렇게 암기하면 4504 45도씨 0.4 메가파스칼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도 알아놓으세요. 충전할 때 뭘 넣냐? 질소와 탄산가스를 넣고요. 자, 충전 시의 온도가 중요해요. 얼마? 5도씨입니다. 자, 이거 암기 꼭 해놓으세요. 충전 시의 온도는 얼마? 5도. 자, 5도. 자, 요거 5도씨 유지한다는 거, 요거도 중요합니다. 잘 알아놓으세요. 잠깐 쉬었다가 11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